여러분, 혹시 학창시절 괴롭힘을 당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도 직장에서, 일상에서 누군가에게 고통받고 계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자가 오랜 괴롭힘 끝에 마침내 보여준 완벽한 복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복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지도 모릅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대기업 본사 33층. 오늘도 변함없이 바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케팅팀은 특히 분주했죠. 신제품 론칭을 앞두고 모든 직원들이 야근에 야근을 거듭하고 있었으니까요. 김수진. 또 실수했어? 이 보고서 완전히 엉망이잖아. 팀장 박미경의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28살의 김수진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가 문제가 아니야. 벌써 몇 번째야? 너 때문에 우리 팀 전체가 욕먹는다고. 주변 동료들의 시선이 모두 수진에게 쏠렸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하는 눈으로, 어떤 이는 귀찮다는 듯이, 어떤 이는 아예 모른 척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진은 이런 상황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사실 김수진의 괴롭힘은 이 회사에 입사한 첫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3년 전 신입사원으로 들어왔을 때부터 말이죠.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나 서툰 업무 처리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단순한 업무상의 지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미경 팀장은 유독 수진에게만 까다로웠습니다. 같은 실수를 해도 다른 직원들에게는 괜찮다, 다음에 조심해 라고 말하지만 수진에게는 또 실수야? 정신 차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는 수진만 빼고 대화를 나누거나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는 항상 수진을 제외시켰습니다.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동정하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진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수진만 혼자 남겨두고 함께 가지 않았고 회사 단톡방에서도 수진만 빼고 따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또 혼자 점심 먹어? 같은 팀의 이윤지가 수진의 자리로 와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조롱의 기색이 더 짙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보기 안쓰럽다니까. 그런데 너도 좀 노력을 해야지. 팀장님이 왜 그러시는지 생각해봐. 윤지의 말에 수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일찍 출근해서 늦게 퇴근했고 집에서도 업무 관련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원룸 자취방에서 혼자 컵라면을 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3년 전보다 훨씬 초라해 보였습니다. 살도 빠지고 얼굴도 어두워졌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수진은 핸드폰을 들고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들여다봤습니다. 이직을 생각해본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3년차 경력으로는 마땅한 곳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현재 회사는 대기업이라 이력서에 쓰기에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하지만 수진의 시련은 더욱 심해져 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회사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형 식품회사와의 마케팅 제휴 프로젝트였는데 성공하면 팀 전체에 큰 성과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정말 중요해. 실수는 절대 용납 안 할 거야. 박미경 팀장이 엄중한 표정으로 팀원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업무 분담을 발표했습니다. 윤지는 기획안 작성, 민호는 디자인 검토, 상우는 예산 관리. 그리고 수진이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수진에게 쏠렸습니다. 수진이는 잡무 처리랑 자료 정리나 해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실수하지 말고 맡은 일만 제대로 해.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또다시 중요한 업무에서 배제된 것입니다. 3년간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승진이나 성과 평가에서도 항상 뒤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이번에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남아서 자료를 정리하고 팀원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진이 정리한 자료들이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데이터 분석 능력과 꼼꼼함이 빛을 발한 것이었습니다. 이 자료 누가 만든 거야? 진짜 잘 정리되어 있는데? 클라이언트 회사에서 온 부장이 수진이 만든 자료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아, 그건 저희 팀의 수진이가 만든 겁니다. 박미경 팀장이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정말 훌륭하네요.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하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수진은 오랜만에 인정받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프로젝트가 끝난 후 성과 발표에서는 수진의 기여도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은 팀원들의 훌륭한 협업 덕분입니다. 특히 윤지의 기획안과 민호의 디자인이 클라이언트의 만족을 이끌어냈죠. 박미경 팀장의 발표에서 수진의 이름은 마지막에 잠깐 언급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의 자료 정리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는 표현. 수진은 속이 쓰렸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회식 자리에서 일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야, 수진아. 너 요즘 좀 건방져진 것 같지 않아? 술에 취한 박미경 팀장이 갑자기 수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클라이언트가 내 자료 좋다고 하니까 우쭐해진 거 아니야? 너 혼자 한 일도 아닌데.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뭐? 팀워크라는 게 있는 거야? 혼자 잘났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주변 동료들은 조용히 술잔만 기울일 뿐 아무도 수진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미경의 말에 동조하는 듯 했습니다. 수진은 그날 밤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3년 동안 참고 견뎠지만 이제는 정말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달, 수진에게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일부 직원들을 정리해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구조조정 대상자는 주로 성과가 좋지 않은 직원들이 될 거야. 박미경 팀장이 팀회의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제대로 된 성과를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구조조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모두들 더욱 열심히 해야겠어. 특히 평소 성과가 아쉬웠던 사람들은 말이야. 박미경의 말에 모든 시선이 수진에게 쏠렸습니다. 수진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수진은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까지 사무실에 남아서 업무를 처리하고 주말에도 나와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박미경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이 보고서 좀 다시 써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그것도 모르고 일해? 스스로 생각해봐. 이런 식의 막연한 지적이 계속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려주지 않으면서 계속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수진은 밤새워 보고서를 수정했지만
다음날 또다시 같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동료들의 태도도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구조조정 분위기 속에서 수진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자신들에게도 좋지 않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미안한데 오늘 점심은 클라이언트랑 미팅이 있어서. 수진아, 회식은 팀장님이 너는 오지 말라고 하시네. 미안해. 점점 더 고립되어가는 수진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은 우연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 화장실에서 박미경과 윤지의 대화를 들은 것입니다. 팀장님, 수진이 정말 구조조정 대상인가요? 당연하지. 애초에 그 계획이었어. 솔직히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거든. 처음부터요? 응, 신입사원 때부터. 너무 모범생 같고 재수 없잖아. 게다가 학벌도 좋고. 나보다 좋은 대학 나왔으면서 내 밑에서 일하니까 기분이 나쁘더라고. 수지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3년 동안의 괴롭힘이 단순한 업무상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괴롭혔던 거예요? 괴롭혔다기보다는 자리를 비워주도록 유도한 거지. 근데 생각보다 끈질기더라고. 보통 사람 같으면 진작 그만뒀을 텐데. 그럼 이번 구조조정으로 확실히 정리되겠네요. 그렇지. 인사팀이랑도 이야기해뒀어. 수진이 성과 부족하다고. 수진은 화장실 칸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3년 동안 자신이 부족해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계획된 괴롭힘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수진은 원룸에서 밤새 울었습니다. 하지만 울음과 함께 마음속에서는 다른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분노, 복수심, 그리고 결심. 이제 그만. 수진은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3년 동안 당하기만 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복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똑같이 괴롭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은 더 치밀하고 완벽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수진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별다른 변화가 없어 보였습니다. 여전히 조용히 자리에 앉아서 일을 했고 박미경의 지적에도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이제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미경의 부당한 지적들, 동료들의 따돌림, 회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당한 일들을 날짜와 시간, 증거와 함께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은 자신이 그동안 축적해온 업무 능력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3년 동안 인정받지 못했지만 사실 수진의 실력은 상당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있었지만 꾸준한 자기개발과 노력으로 전문성을 키워왔습니다. 특히 데이터 분석과 마케팅 전략 수립에서는 팀 내에서도 실질적으로 가장 뛰어났습니다. 다만 박미경이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수진은 먼저 회사 내부의 인사 시스템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조조정이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는지, 누가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를 세밀하게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박미경이 수진에 대해 인사팀에 보고한 내용들이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과 평가에서도 수진의 실제 기여도를 축소하거나 아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이런 증거들을 차근차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메일, 문서, 프로젝트 결과물, 클라이언트 피드백 등 자신의 실제 성과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박미경이 회사 예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흔적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팀 회식비를 과다 청구하거나 가짜 영수증을 사용한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수진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3년 동안 당하기만 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차례였습니다. 먼저 수진은 자신의 실제 성과를 정리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기여한 모든 프로젝트들, 클라이언트들의 긍정적인 피드백, 실제 매출 증가에 기여한 부분들을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박미경을 거치지 않고 직접 상위 부서에 제출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는 분기별로 우수 직원 추천 제도가 있었습니다. 각 팀에서 우수한 직원을 추천하면 상위 부서에서 직접 검토하는 제도였는데 박미경은 당연히 수진을 추천할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다른 부서와의 협업 프로젝트에서 좋은 성과를 낸 경우 협업 부서에서 직접 추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수진은 예전에 함께 작업했던 다른 부서 사람들을 하나씩 찾아갔습니다. 수진 씨, 그때 도와주신 덕분에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인데요. 그런데 혹시 우수 직원 추천 받으신 적 있어요? 그렇게 능력 있으신데 이상하네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몇몇 부서에서 수진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실 마케팅팀에서는 수진 씨 평가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정말 일 잘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저희 팀에서는 팀장님이 까다로우시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이런 대화들을 통해 수진은 자신에 대한 다른 부서의 평가가 나쁘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부서장들과도 자연스럽게 관계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한 달 후, 수진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그녀는 자신이 수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내부 감사팀에 제보를 했습니다. 박미경의 예산 남용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말이죠. 익명으로 제보합니다. 마케팅팀 박미경 팀장의 예산 사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 감사팀은 이런 제보를 받으면 반드시 조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신중하게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수진은 자신의 성과 포트폴리오를 다른 부서 부장들에게 자연스럽게 노출시켰습니다. 협업 프로젝트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전 작업물들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말이죠. 이런 식으로 분석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이거 정말 잘 정리되어 있네요. 수진 씨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이전 프로젝트에서 사용했던 방식입니다. 마케팅팀에서 이런 인재를 놓치고 있었네요. 이런 식으로 수진의 실력이 회사 내에서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 중 하나인 글로벌 마케팅 확장 프로젝트에 각 부서에서 한 명씩 참여할 인원을 선발한다는 공지가 내려온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CEO가 직접 관심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였고 여기에 선발되면 승진이나 성과 평가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박미경은 당연히 자신이 직접 참여하거나 윤지를 추천할 생각이었습니다. 이번 글로벌 프로젝트는 우리 팀에서 내가 직접 참여할 거야. 아니면 윤지가 가던지. 하지만 수진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다른 부서 부장들과 좋은 관계를 구축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진의 능력을 직접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실장님, 글로벌 프로젝트의 마케팅팀에서 누가 참여할 예정인가요? 영업부장이 마케팅 실장에게 물었습니다. 아마 박 팀장이 직접 하거나 윤지 대리를 보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김수진 대리가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이전에 함께 작업해봤는데 정말 능력이 뛰어나더라고요. 수진이요? 박 팀장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팀장의 개인적인 평가와 실제 능력은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 프로젝트는 너무 중요해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부서에서 수진을 추천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마케팅 실장은 박미경을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박 팀장, 글로벌 프로젝트 참여자 건인데 다른 부서에서 김수진 대리를 추천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네. 수진이를요? 그런데 수진이는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다른 부서에서는 상당히 높게 평가하던데요. 특히 데이터 분석이나 전략 수립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고요. 박미경은 당황했습니다. 3년 동안 수진을 억눌러 왔는데 갑자기 다른 부서에서 추천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팀 내에서 평가는 팀 내 평가와 실제 능력이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번 프로젝트는 CEO가 직접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최고의 인재를 보내야 합니다. 결국 박미경은 어쩔 수 없이 수진을 글로벌 프로젝트에 추천해야 했습니다. 수진아, 글로벌 프로젝트에 내가 참여하게 됐어. 네. 저요? 응, 실장님이 그러시네. 실수하지 마. 수진은 겉으로는 놀라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프로젝트 팀은 각 부서의 정예 멤버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수진은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프로젝트 첫 회의에서 수진은 자신이 준비한 시장 분석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3년 동안 축적해온 데이터와 분석 능력이 모두 담긴 완벽한 자료였습니다. 이 분석 자료는 정말 훌륭하네요. 이런 관점에서 접근할 생각은 못했는데. 프로젝트 총괄 이사가 감탄했습니다. 해외 시장 진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지 문화와 소비자 성향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를 보시면 수진의 발표는 모든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동안 박미경 밑에서 빛을 보지 못했던 실력이 마침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진 대리, 이런 분석을 혼자서 한 건가요? 네, 평소에 관심 있게 연구해온 분야입니다. 마케팅팀에서 이런 인재를 숨겨두고 있었네요. 회의가 끝난 후 여러 임원들이 수진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회사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수진이 갑자기 주목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편 이 소식은 빠르게 박미경에게 전해졌습니다. 팀장님, 수진이가 글로벌 프로젝트에서 대박을 터뜨렸다고 하던데요. 윤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뭔 소리야? 이사님이 직접 수진이 분석 자료를 칭찬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인재를 왜 묻어뒀냐고 물어보셨다던데. 박미경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3년 동안 수진을 억눌러 왔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에이, 설마. 수진이가 뭘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박미경의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 임원회의에서 CEO가 직접 수진에 대해 언급한 것입니다. 글로벌 프로젝트 보고서를 보니 마케팅팀의 김수진 대리가 상당히 우수한 분석을 했더군요. 이런 인재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겠어요. 이 소식이 회사 전체에 퍼지면서 수진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동료들이 무시하던 수진이 갑자기 CEO의 주목을 받는 인재가 된 것입니다. 수진아, 점심 같이 먹을래? 수진아, 커피 한잔 할까? 갑자기 사람들이 수진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이런 변화를 냉정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진심으로 인정해서가 아니라 권력의 변화를 감지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수진이 예전에 제보한 내부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미경의 예산 남용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것입니다. 박 팀장님, 감사팀에서 면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면담? 무슨 면담? 예산 사용에 관한 내부 감사 건입니다. 박미경은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해온 일들이 발각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감사팀과의 면담에서 박미경은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영수증들을 보면 팀 회식비가 상당히 많이 청구되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사용되었나요? 그건 팀원들과 회식을 자주 했거든요. 그런데 팀원들 증언에 의하면 실제 회식 횟수와 맞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아, 그건. 박미경은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수진이 수집한 증거들이 너무나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감사 결과는 박미경에게 불리하게 나왔습니다. 직접적인 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경고 조치와 함께 앞으로의 승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했습니다. 박 팀장, 이번 감사 결과가 좋지 않네요. 앞으로 더 조심해야겠어요. 실장의 말에 박미경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수진의 글로벌 프로젝트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녀의 시장 분석을 바탕으로 한 해외 진출 전략이 실제로 큰 성과를 낸 것입니다. 수진 대리의 분석이 정말 탁월했습니다. 덕분에 해외 시장 진출이 예상보다 훨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프로젝트 총괄 이사의 보고에 CEO도 만족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수진 대리를 승진 대상자로 검토해보는 게 어떨까요? 좋은 생각입니다. 이런 인재는 더 큰 책임을 맡겨야죠. 이 소식이 마케팅팀에 전해지자 팀 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진이가 승진한다고? CEO가 직접 언급했다던데? 대박이네. 동료들은 이제 수진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무시하고 따돌렸던 수진이 갑자기 자신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특히 윤지는 충격이 컸습니다. 자신이 박미경의 총애를 받으며 승진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수진이 먼저 승진할 수도 있다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팀장님,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나도 모르겠어. 갑자기 이런 일이. 박미경도 당황스러웠습니다. 3년 동안 수진을 억눌러 왔는데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사팀에서 박미경을 불러간 것입니다. 박 팀장님, 김수진 대리의 평가 기록을 검토해보니 좀 이상한 점이 있어서요. 이상한 점이요? 다른 부서에서의 평가와 팀 내에서의 평가가 너무 다릅니다. 실제 성과도 상당히 좋은데 평가가 낮게 나와 있어요. 인사팀장이 자료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게 정말 공정한 평가인가요? 박미경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수진에 대한 평가가 부당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 객관적인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인사팀장의 말에 박미경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달 후, 수진의 승진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3년 동안 말단 직원으로 지내던 수진이 갑자기 과장으로 승진한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김수진 과장님. 수진 과장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동료들은 이제 수진에게 존댓말을 하며 인사했습니다. 그동안 무시하고 따돌렸던 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윤지는 수진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수진. 아니 수진 과장님,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윤지 씨. 수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복수심에 불타지도 않았고 우쭐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이 받아야 할 정당한 대우를 받게 된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박미경과의 관계였습니다. 이제 수진은 박미경과 같은 직급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박미경의 부당한 대우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수진 과장님, 앞으로 같은 직급으로 일하게 되었네요. 박미경이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진의 대답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강한 의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수진은 새로운 직급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능력이 폭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을 때마다 탁월한 결과를 보여주었고 후배들로부터도 존경받는 선배가 되었습니다. 수진 과장님, 이번 기획안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세요? 후배들의 찬사를 받을 때마다 수진은 뿌듯했습니다. 3년 동안 억눌렸던 시간이 아깝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박미경의 상황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수진의 승진으로 인해 팀 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고 자신의 권위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내부 감사 결과로 인해 상위 부서에서의 신뢰도도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박 팀장, 최근 성과가 좋지 않네요. 실장의 지적에 박미경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수진을 억누르는데 신경을 쓰느라 정작 자신의 업무에는 소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수진이 이끄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박미경의 프로젝트보다 훨씬 좋은 성과를 낸 것입니다. 이번 분기 성과를 보면 수진 과장의 프로젝트가 가장 우수하네요. 반면에 박 팀장의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성과가 아쉽고 임원회의에서 이런 비교가 나올 때마다 박미경은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결국 연말 인사에서 박미경은 다른 부서로 좌천되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순환 근무였지만 실제로는 강등 조치나 다름없었습니다. 박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로운 부서에서도 좋은 성과 부탁드립니다. 동료들의 인사는 형식적이었습니다. 모두 박미경이 왜 좌천되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미경이 떠난 후 마케팅팀의 새로운 팀장이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수진이 임명되었습니다. 김수진 팀장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3년 전 신입사원으로 입사했던 수진이 이제 팀장이 된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을 괴롭혔던 박미경의 자리에 말이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3년 전 신입사원으로 입사했던 수진이 이제 팀장이 된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을 괴롭혔던 박미경의 자리에 말이죠. 팀장이 된 수진의 첫 번째 일은 팀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박미경 밑에서 형성된 잘못된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팀은 성과 중심, 공정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첫 팀 회의에서 수진이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선입견으로 평가하지 않을 것이고 모든 팀원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팀원들은 수진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박미경의 편향적인 관리에 지쳐있던 터라 수진의 공정한 리더십에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특히 윤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그동안 박미경의 총애를 받으며 수진을 무시했던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웠습니다. 팀장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가 과거 일은 잊어요. 앞으로 잘하면 됩니다. 수진은 너그럽게 대답했습니다. 복수심보다는 더 나은 조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수진의 리더십 하에 마케팅팀은 놀라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팀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공정한 평가로 인해 모든 사람이 열심히 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팀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네요. 수진 팀장님 덕분인 것 같아요. 일하는 게 즐거워졌어요. 팀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성과도 향상되었습니다. 마케팅팀이 회사 내에서 가장 우수한 팀으로 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수진은 회사 복도에서 박미경과 마주쳤습니다. 박미경은 이제 한직에서 일하고 있었고 예전의 위세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수진 팀장님. 박미경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대리님. 수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박미경이 좌천되면서 직급도 낮아진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요. 짧은 대화였지만 둘 사이의 역학관계가 완전히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박미경은 수진과 헤어진 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3년 전 자신이 괴롭혔던 신입사원이 이제 자신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박미경은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수진이 팀장이 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수진은 개인적으로도 조직적으로도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마케팅팀은 회사 내에서 가장 성과가 좋은 팀이 되었고 수진은 최연소 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수진 부장님, 축하드립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동료들의 축하 인사를 받을 때마다 수진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5년 전 괴롭힘 당하던 신입사원이 이제 부서의 책임자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수진에게 가장 큰 보람은 조직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잘못된 조직 문화로 인해 고통받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장님, 저도 처음에는 회사 다니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부장님이 오신 후로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후배 직원의 말에 수진은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수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요. 혼자 참지 말고. 네, 고맙습니다. 수진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을 따뜻하게 챙겼습니다. 누구보다 직장 내 괴롭힘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수진은 박미경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수진 부장님, 죄송한데 시간 되실 때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세요? 할 말이 있어서요. 수진은 박미경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난 박미경은 많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수진 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박미경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개인적인 감정으로 부당하게 대했던 것.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수진 부장님 능력이 뛰어난 걸 알면서도 시기심 때문에 정말 바보 같은 일을 했네요. 박미경의 사과는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박 대리님, 과거 일은 이미 지난 일이에요. 그래도 제가 사과는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수진 부장님이 이렇게 성공하는 걸 보니까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사과 받았어요. 이제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수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분노나 원망의 감정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뭔가요?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역전시킬 수 있었어요? 마치 계획한 것처럼. 박미경의 질문에 수진은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특별한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제 능력을 증명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완벽하게. 박 대리님, 진짜 복수는 상대방을 해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수진의 말에 박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저 같았으면 복수심에 불타서 엉망이 됐을 텐데.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들이 받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카페를 나서면서 박미경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수진 부장님, 정말 존경스러워요. 앞으로도 좋은 리더가 되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둘은 헤어졌습니다. 수진에게는 완전한 복수가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모두 소중한 인재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의 가치를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가치는 여러분 스스로가 증명해내야 해요. 수진의 눈빛은 진지했고 목소리에는 울림이 있었다.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 저 역시 힘든 시간을 겪었습니다. 매일 출근이 두려웠고 내 자리가 과연 여기에 맞는지 의심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제 가치를 제 방식으로 증명해보겠다고요. 강연장을 가득 메운 신입사원들은 조용히 숨을 죽이고 수진의 이야기를 들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눈가가 살짝 젖어 있었다. 여러분도 힘들 때가 올 겁니다. 때로는 너무 억울하고 참기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순간에 나를 잃지 마세요. 끝까지 품위를 지키고 실력으로 증명하세요. 진짜 복수는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니까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누군가가 외롭게 혼자 남겨져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저는 그 한 사람의 손길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고 있거든요. 박수가 터져 나왔다. 누군가는 감동한 얼굴로 눈시울을 닦았고 누군가는 조용히 마음속 다짐을 했다. 그날 이후 수진의 이야기는 신입사원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전해졌다. 그리고 수진은 오늘도 자신의 자리에 묵묵히 앉아 또 다른 김수진이 생기지 않도록 조용히 회사를 바꾸고 있었다. 진정한 복수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으니까. 재밌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랑합니다.